5장 선택. 며칠 뒤였다. 그는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은 낯선 이름을 계속 보여주었다. 민호가 말했던 프로젝트. 짧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지만 묘하게 마음을 끌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소란스러웠다. 사람들은 흥분했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사라졌다고 했다. 차트는 파도 같았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어느 순간 솟구쳤다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그는 마우스를 잡았다가 놓았다. 다시 잡았다.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다. 심장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뛰었다. 북소리 같았다.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이번만큼은. 작게 숨을 들이마신 뒤 그는 클릭했다. 작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한참 큰 무게를 느꼈다.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도 들어갔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조심해.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시장은 너한테 친절하지 않아. 그리고 서구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나는 이번엔 구경만 할래. 최근 본전됐거든.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아. 그 말은 묘하게 위로 같았다. 현실은 불안정했지만 이상하게 조금은 덜 두려웠다. 6장 흔들리는 밤. 첫날은 올라갔다. 숨이 가빠질 만큼 빨랐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화면 속 숫자가 변하는 것을 보는 건 짜릿했다. 둘째 날은 더 컸다. 폭등이었다. 그는 민호와 통화를 하며 웃었다. 봐. 내가 말했잖아. 이번엔 달라. 느낌이 좋아. 민호의 목소리도 들떠 있었다. 그러나 그 들뜸은 어디선가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다. 셋째 날, 그래프는 떨어졌다. 거의 수직으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인터넷은 떠들썩했고, 누군가는 조롱했고, 누군가는 두려움을 퍼뜨렸다. 그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잠시 침묵.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걸 생각해. 이미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어. 마음을 너무 흔들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약간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온기가 있었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손실을 적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밤을 채웠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손실을 기록하는 일이 어쩐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래프의 하락은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배움이었다. 쓰라린 마디지만 그 안에 작고 날카로운 빛이 숨어있는 듯했다. 7장 균열. 민호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다. 이모티콘 하나, 알 수 없는 말끝. 예전처럼 밤새 전화하며 웃던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또 다른 날은 읽음 표시만 남았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는다는 건 이미 알기 때문이었다. 서구는 여전히 조용했다. 내가 알던 패턴이 아니야. 그는 말했다. 그래서 이번엔 안 들어갔지. 운이 좋았어. 시장은 참 알 수 없더라. 작년에 수익을 냈을 땐 세상이 내 편인 것 같았는데 최근엔 본전이 됐어. 웃기지. 숫자는 돌아왔는데 마음은 예전 같지 않더라. 그의 말은 부럽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다. 돈을 잃지 않은 사람의 여유, 그러나 한번 잃을 뻔한 사람의 피로가 섞여 있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단 한 문장. 좀 힘들다. 나중에 보자. 그는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손끝이 식었다. 그 문장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었다. 들뜨던 순간들, 짧은 웃음, 그리고 지금의 무거움. 후회와 피로, 두려움.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화려한 불빛 속에서도 늘 무언가를 쫓던 눈빛. 그게 이제는 얼마나 지쳐 있을까? 8장 문장. 밤은 유난히 길었다. 모니터의 불빛은 꺼져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다. 책상 위엔 낡은 책 한 권이 있었다. 손때 묻은 페이지를 넘기다 멈춘 곳. 오래전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당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오직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에픽테토스. 에픽테터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무거웠다. 오늘의 모든 불안이 그 문장 앞에서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민호의 짧은 메시지, 서구의 담담한 목소리, 지연의 단단한 조언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는 책을 덮고 낡은 노트를 펼쳤다. 손실과 숫자를 적는 대신 단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이 경험을 기억한다. 글자를 쓰는 손끝이 조금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결심 같았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다. 이건 단지 긴 길의 일부였다. 잃는 순간이 있어야 얻는 순간도 있는 법이었다. 창밖의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다. 어쩌면 내일은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9장 내일. 시간은 조금씩 멀어졌다. 모니터 앞에서 보냈던 긴 밤들이 이제는 먼 일처럼 느껴졌다. 숫자들은 글을 울리고 웃겼지만 결국 그저 흐르는 물 같았다. 손실은 남았지만 그 손실은 단지 돈이 아니었다. 탐욕과 두려움, 욕망과 후회가 함께 남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은 무겁지 않았다. 그가 걸었던 길이 기록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민호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지연도 바쁜 듯했다. 그들의 부재는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공간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서구는 짧게 메시지를 남겼다. 결국 본전이야. 그래도 다행이지. 욕심은 참 무서운 거더라. 그의 말은 허탈했지만 묘하게 안도하는 기운이 있었다. 그는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흔들려도 괜찮다. 결국은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글자를 쓰며 손끝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떨림이 달랐다. 두려움보다는 희망 같았다. 창밖의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다. 오래된 책상 위에 앉아방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에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은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게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언젠가 웃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묘하게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여전히 걷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도착할 것이다.